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이번 달 블루베리 관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철 기온이 상승에 대비해 병충해 발생과 방지를 해야 하고 동해와 냉해 피해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2월은 블루베리 농장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일은 첫 번째, 동해와 냉해 방지 방법. 두 번째는 각종 병해충 또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예방법. 세 번째는 이번 달 관수에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는 무엇인지. 네 번째, 농장의 일반 관리 방법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농부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수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꼭 빠짐없이 내 농장에 적응해 내년 알찬 수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동해와 냉해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동해와 냉해가 무엇이고 그 피해 예방과 방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동해와 냉해에 대한 영상을 꼼꼼히 보시면 한눈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동해와 냉해 예방에 대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해모자임업을 500배에 기석해 15일 간격으로 한 달에 2번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한 달에 3회 실시가 아니고 2번 실시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해모자임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동해와 냉해 예방을 위해 연중 나무를 강건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약재도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병해충 또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예방법. 이 시기에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 봄철 개화 시기에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노지에서의 관리 방법은 주변 청소 등 농장을 항상 청결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엽 등이 쌓여 있으면 따뜻하고 습한 기온으로 인해 벌레나 곰팡이 포자가 번식할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노지는 평소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포화 습도도 걱정이 없으므로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얼마든지 병해충이나 곰팡이 포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비가림 하우스 또는 가온하우스 관리 방법으로 이런 시설하우스 재배자분들은 더욱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우스는 환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노지와 달리 햇빛과 통풍이 부족하고 낮 온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포화 습도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는 노지보다도 더욱더 낙엽이나 부산물 등이 절대로 바닥에 쌓여있게 만들면 안되고 하우스 내부를 항상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우스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지 못하면 곧바로 습도가 올라가서 나방 등의 병충해가 산란을 하거나 곰팡이 포자의 번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우스 측창과 천장은 가능하면 항상 또는 정기적으로 완전히 열어주어 통풍과 환기를 반드시 시켜줘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관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포화습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풍기, 닥트, 비닐 등을 하우스에 넣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
하우스에 입고를 해야 합니다. 비닐 닥터는 세균 번식에 그리고 곰팡이 퍼자 번식의 원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단풍잎이나 전정한 가지 등을 청소할 때는 부산물들을 반드시 외부로 농장 밖으로 반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엽 등 부산물 등에 이미 각종 벌레나 곰팡이 포자 등이 알이나 포자를 증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기본이고 알고 있다고 말들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농장 한켠에 낙엽이나 가지 등을 쌓아둔 농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얼만큼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로 성공한 농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번 달 관수는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농가분들이 겨울철은 블루베리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시는데 이것은 블루베리 휴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휴면 시 수분 활동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겨울철에도 수분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뿌리는 가지 등 지상부가 휴면에 들어가더라도 겨울철 상당 기간 수분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즉 뿌리는 휴면 온도가 가지와 잎과는 달라서 휴면이 늦게 들어가 겨울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12월 관수 활동을 대충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말라 곧바로 냉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뿌리가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해 내년도 과일의 품질을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냉해는 겨울철 추운 바람이 불 때 가지의 수분이 부족해 가지가 말라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관수를 부적절하게 실시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블루베리는 냉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 관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수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관수되는 물의 압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점적 관수 방법이 아닌 분사식 스틱을 이용을 해서 관수를 실시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물이 나가는 수압을 낮춰서 평소보다 물량을 적게 분사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관수를 해야 하지만 가지와 잎은 휴면 상태라서 평소와 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분사식 스틱 물량을 평소처럼 그대로 관수를 해버린다면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양의 물이 분사가 되어 블루베리는 겨울철 수분 흡수를 평소보다 많이 하지 못해 과습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 주는 시간과 물량의 조절입니다. 한번 관수를 실시할 때 물량을 평소보다 약 30에서 50%가량 줄이지만 관수하는 시간은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수를 한번 실시를 할 때 4톤 정도의 물을 주었다면 물량은 약 2톤가량으로 줄이시고
관수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 물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를 제외한 가지나 잎은 휴면에 들어갔는데 많은 양의 물을 주거나 물 주는 시간을 짧게 해버리면 블루베리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해 결국은 관수를 하지 않은 것 같은 효과가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수를 충분히 했는데도 건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겨울철 물을 주면 나무가 얼어 죽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는 얼어 죽지 않고 오히려 겨울철 아주 추운 온도에서는 일부러 물을 강제로 주어 화분이나 두둑을 얼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겨울철 일기예보상으로 아주 추운 영하의 예보가 발표가 되면 가지에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물을 뿌려 얼려주거나 화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관수를 해서 화분을 얼려 얼음 안에 뿌리가 겨울철 찬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분이 얼어 흙 속에 뿌리는 추운 바람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생물을 함께 투여하는 관주를 하지 마십시오. 해모자임업은 12월까지 관주를 해 주어야 하지만 이번 달 미생물 투여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실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겨울철 뿌리 건강 유지와 동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유기물 멀칭을 실시해주면 좋습니다. 멀칭을 할 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께를 최소 10cm 이상을 화분이나 상토의 윗부분에 충분히 덮어 주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멀칭을 아주 얇게 화분 위에 뿌리는 것은 멀칭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12월의 관리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내년 풍성한 수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